도로테아 푸엔테라는 옆의 여성은 1929년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행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부모라고 하나 있는 것들이 둘 다 알코올 중독자에 술이라도 곱게 처마시던지 술만 처마시면 그렇게 도로테아를 학대하는 거예요. 도로테아의 어머니는 매춘부였고 심지어 도로테아의 아버지는 8살이었던 도로테아가 보는 앞에서 자살했습니다. 와, 거기다가 머지않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다 흩어져 도로테아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 고아원에선 좀 편했을까요? 아니요. 그 고아원에서도 성적 학대를.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얼마 안 가 그 고아원에서는 나오게 되고요.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살이 되고 14살이 되고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한 도로테아는 창녀 일을 시작합니다. 창녀, 그 어린애가. 그리고 16살이 됐을 때 세계 2차 대전 군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와, 이게요, 뭐 옛날 시대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14살에 시집도 가고 그랬잖아요. 이때 해외도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이때 한 결혼은요,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도로테아가 16살이었는데 자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 너보다 나이 더 많아. 나 나이 30살이야. 그렇게 거짓말해서 22살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16살짜리가 30살이라고. 도로테아가 한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나 자기 지인들한테 자기 인맥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요새 유명한 배우 걔 알지? 나 걔랑 친해. 얼마 전에도 같이 통화하고 했는데. 나 사실 스웨덴 대사랑도 아는 사이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창녀로 일한 여자가 무슨 이런 인맥이 있겠어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딱 티가 나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가 바로 들통났습니다. 이 부부는 2딸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결국 2 아이는 모두 친척들과 함께 지내게 되거나 입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도로테아를 떠나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한 거였겠죠. 그렇게 자식도 남편도 잃은 도로테아는 홀로 살기 위해 여러가지 잡다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매춘에서 그치지 않고 편의점 캐셔나 신문 배달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닌 수표를 훔치고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창녀 일과 곁들어서 한 잡다한 게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 도로테아는 위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4년 동안 깜빵까지 갑니다. 그렇게 1952년 깜빵에서 나온 뒤 도로테아는 악셀 요한슨이라고 불리는 스웨덴 신사를 만나 2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남편이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주 집에 안 들어와. 보통은 남편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면 혼자 집에 있으니까 아, 남편 보고 싶어, 외로워. 남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해야 하는데 이 도로테아는 아싸 잘됐다 싶어서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여러 번 그 집으로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이걸 나중에 걸리기까지 해요. 남편이 알았어. 당장 이혼 사유잖아요. 하지만 이 2번째 남편은요, 참아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요. 부처 보살입니다. 무려 14년을 참고 살거든요. 참고 14년을 참다 터져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터지는 계기도 황당한 게 바람 피고 집에 딴 새끼 들이는 거 다 내가 참았어. 그런데 와, 이 옆앤내가 나 몰래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었네. 그거 걸리면서 도로테아가 깜빵에 들어간 거예요. 깜빵에 들어가면서 이 남편이 도로테아 곁을 떠난 겁니다. 1968년 깜빵에서 나온 후 도로테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보다 훨씬 젊은, 훨씬 어린 3번째 남편 로베르토 푸엔테를 만나 또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오래 못 갔어요. 왜냐? 이 남편이 바람났거든요. 웃긴 게 도로테아 자기도 남편 버젓이 있는데 계속 바람피고 별짓 다 했잖아요. 내 남편이 하는 꼬라지는 못 보겠는지 남편이 바람피자마자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1976년 도로테아는 또 결혼합니다. 네 번째. 하지만 이 또한 얼마 못 가요. 왜? 도로테아가 술집에서 만난 나이 많은 남자의 지갑에서 수표 훔치다가 걸렸네. 거기다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총 34번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걸렸네. 너 아웃. 내가 쎄빠지게 절도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봤자 뭐 걸리니까 말짱 꽝이네. 사기 행각이 별로 뭐 효과가 없네. 다른 걸로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도로테아는 뜬금없이 세크라멘토 시내에 하숙집을 관리하고 운영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로테아는 자기 하숙집으로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을 데려가 살게 했습니다. 노숙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에서 흔히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하숙집을 운영하는 노인. 많은 사람들 눈에는 도로테아가 천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녀의 첫 번째 하숙집 희생자는 61세의 여성으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이 갑자기 도로테아가 운영하는 하숙집 자기 집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사망 사인은 코데인과 타이레놀의 과다 복용으로 나왔는데 결론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판결은 자살로 났지만 사실은 도로테아가 죽인 거예요. 당시 도로테아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77세 에버슨 길머스. 이 에버슨과 도로테아의 인연은요, 도로테아가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자기 집에 하숙하는 노인 한 명한테 약물을 투여하고 돈과 수당을 강탈한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깜빵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깜빵에 있을 때 에버슨하고 도로테아가 둘이 펜팔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막 애정이 쌓여가지고 도로테아가 깜빵에서 나왔을 때 에버슨이 그 앞에서 기다리다 만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둘이 바로 운영하던 하숙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또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이 에버슨이 죽은 채 발견됩니다. 왜? 도로테아가 죽였으니까. 도로테아는 에버슨의 시신을 담을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에버슨의 시신을 토막 내가지고 넣어요. 그 후에 그 상자에 목까지 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한 시신은 엄청 무겁대요. 여자가, 그것도 나이가 든 여자가 혼자 시신이 든 상자를 든다는 게, 옮긴다는 게 절대 쉽지 않고 혼자 못하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로테아는 한 자벽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안 쓰는 물건을 넣어둔 상자인데 이것 좀 강둑에 버려주면 안 될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자벽부한테 시신을 버려달라고 시킨 거예요. 시신일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한 자벽부는 도로테아의 요청대로 강둑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상자가 물 위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이. 경찰은요, 이때까지도 이 시신이 에버슨의 시신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무려 3년이 지나서 시신의 신원을 알아냈어요. 3년이 지나서. 그러다 보니 그 3년 동안 도로테아는 에버슨을 사망신고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척 하면서 에버슨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 후에 도로테아는 정신장애를 가진 몬토야라는 남성에게 접근합니다. 도로테아는 장애가 있었던 몬토야를 되게 살뜰히 챙기고 아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옆에서 막 케어도 잘하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몬토야가 그래도 인복이 있네, 이런 집주인을 다 만나고.
쉽게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도로테아는 몬토야와 함께 사회보장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로테아는 아니, 얘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돈 관리나 재정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의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이 하나 있던데 어차피 몬토야 이름으로 나와도 제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도로테아는 자신을 몬토야의 친척 사촌으로 등록하고 그의 연금 수취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몬토야는 살해당했어요. 아싸, 몬토야 연금도 다 내꺼. 지금 돈 때문에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몬토야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 자원봉사자가 매일 찾아와서 도와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갔더니 몬토야가 없네. 도로테아한테 물어봤더니 몬토야가 멕시코로 갔다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멕시코로 가? 그래서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낀 자원봉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자연스럽게 도로테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경찰은 바로 도로테아가 운영하던 하숙집과 정원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 파헤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7구의 각기 다른 사람의 시신이 떡하니 나온 거예요. 와, 이거 뭐냐? 당연히 경찰은 도로테아를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충격 먹은 척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딱 경찰이 추궁할 때쯤 옆에 도로테아 사진이에요. 보시면 백발입니다. 완전 할머니예요. 경찰 입장에서 이런 백발의 할머니가 7명이나 죽였겠나? 혼자서 이게 되나? 이 할머니가 10명에 가까운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마라고는 쉽사리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도로테아는 얘기합니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쩐지 요새 통 안 보인다 했더니 엄마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나 저기 근처 커피숍에 친척이 와서 잠깐 만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나 갔다 와도 되죠? 아, 네, 다녀오세요 할머니. 그렇게 도로테아가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계속 수사하면 할수록 이 도로테아가 좀 이상해. 수상해.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경찰은 혹시나 싶어 도로테아가 갔다 온다던 그 커피숍을 딱 가봤더니 없네.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나이든 할머니가 도망쳐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도로테아는 결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도로테아는 내가 시신을 뒷마당에 묻은 거 맞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내가 죽이진 않았어. 다 자연사로 죽은 거야. 죽어 있길래 나는 그냥 뒷마당에 묻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 자연사? 피해자들 부검 결과 이상하리만큼 많은 약물들이 검출되고 도로테아 집 안에서도 이상한 약들이 다수 발견됐는데 당신이 이 노인들 다 독살한 거잖아. 피해자의 시신을 검사한 결과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지만 과다 복용을 할 경우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테아가 사망한 사람들의 연금이나 이런 걸 다 자기 앞으로 돌려가지고 자기가 다 받아 처먹고 앉았네.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요. 다 합쳐서 도로테아는 약 40명의 세입자를 받아들였고 그중 25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 걸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9명의 세입자를 살해한 혐의로만 기소가 됐어요. 결과는 당연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여자는요, 나이 먹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혀 죄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책을 내요. 책 이름은 연쇄살인마와 요리하기. 와. 그렇게 도로테아는 2011년 3월 82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와, 이 여자의 인생이 완전 어릴 때부터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불행하고 안 좋고 하지 않나요? 제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와, 참 인생이 되게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어둡네. 어둠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하숙집 연쇄 살인마로 불리는 도로테아 푸엔테 할머니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